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까 청년층 영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어쨌든 당내에서도 조금은 쓴소리를 들은 것 같고요. 이런 청년 인재 영입은 오히려 박탈감만 준다. 이렇게 당내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도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개편 그 신호탄이 외부 영입 인사 1호, 안보 전문가, 항공우주 전문가다 하면서 영입했던 조동현 교수, 송영길 대표와 공동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기로 했었는데 결국 사생활 논란 발목 잡혀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영입을 주도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위원을 향한 공격이 지나쳤다.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까지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그런 흉악한 범죄 행위를 분명히 명시하면서 우리 당 법률지원단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주말에 만나서 만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동현 교수의 사의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은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 논란 이것이 더 확산되고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새롭게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뭐 모든 거는 그 후보인 본인이 책임질 일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이미 뭐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혀놨기 때문에 그걸 뭐 당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제 당내에서 남은 문제는 그럼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냐. 영입하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 인사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 영입 인사들이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송영길 대표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인사는 이제 그 후보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는 아마 그런 책임론 특히 송영길 대표가 주도적으로 그 조 위원장을 영입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당내 에서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후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습니다. 조동현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셨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결단으로 저와 함께하려다가 본인과 가족이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조동현 위원장과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조 위원장님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입 인사 1호 송영길 대표와 함께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이렇게까지 맡겼는데 중도 사퇴하게 됐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일단 이 주동현 상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유감스럽긴 한데요. 이분이 뭐 고위공직자거나 또 이 국회의원 뭐 출마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선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선대위 직책을 맡아도 오히려 개인 사비를 쓰면서 하지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직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도와주러 오셨다가 정말 아이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분이 뭐 범죄자거나 혹은 뭐 형사처벌 받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개인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 당에서 여러 가지 혹은 뭐 검증의 대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가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생활 논란이어서 어제 저희도 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본인으로서는 또 아픔이 되살아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사로 쓰는 언론에 대한 상당한 반감, 분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뭐 송영길 대표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논란이 증폭되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니어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공인이란 즉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증의 칼날을 벼를 수 있는 그런 선대위원장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에게도 그건 똑같은 입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갖다 쓰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공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분의 그 사생활이 저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생활을 알았다면 30대 워킹맘으로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되죠. 또 항공우주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력을 동료들이 다 갸우뚱하는 분을 포장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국민들은 포장만 요란한 상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민주당이 인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윤리적인 하자가 있든 없든 그런 파악도 선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검증 없이 저분을 데려다 쓴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왔다가 이제 와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 들이대면서 국민이 평가했다고 저렇게 내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저희도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제1호 영입 인사라는 점에서는 민주당은 그건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당원은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었었는데 마치 과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로 초반에 그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되치기 하는 건 공격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진실을 다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겸허하게 서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안민석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저 사생활 논란 확인해봤더니 사실 아니다. 그리고 대변인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상식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교태 의원님 혹시 뭐 더 하신 말씀 있습니까? 저도 이 선대위원장 영입 발표가 나고 나서 저 64, 60기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 대부분 다 평판은 뭐 이라크도 다녀오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사실 오히려 저게 무슨 전문가냐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가 성공한 30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공하는 그 길,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과 과정을 오히려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어릴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불릴 수 있는 30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 아무 죄도 없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건 저는 이론의 여지 없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함께 알겠습니다. 반성해야죠. 예, 조동현 교수 사퇴의 변 아까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난달 30일에 영입됐을 때도 가족과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후보나 당에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세현 등이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또 다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 고위 지도부에서 나온 사과 가운데 가장 강도가 강한 그런 사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은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정말 국민우선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나는 이거 상황을 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성기 의원 네.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SNS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것은 그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불공정의 낙인을 찍은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도 이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무리한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소위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윤석열 사단의 반란이다. 뭐 이런 인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장관을 징계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조국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모두 잘못된 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어제 사과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민주당 후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조국은 불공정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낙인 찍게 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이어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연이어 사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반성과 성찰, 또 사과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데요. 당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뇌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고민해서 사과하고 계신데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마 어려우셨을 겁니다. 매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큰 용기를 내셨다고 보고 또 추미애 전 장관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 소위 범죄 사실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는 과정이 어찌되건 정당한 절차로 해야지만 공권력도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수사나 표적수사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먼지털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거 나오면 별건 수사로 전환하는 이런 등의 이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인권 수사의 측면이 좀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은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혹시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변해야 합니다라고 입장문도 발표하고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초선들이 사과를 했다, 반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나중에 기자들에게 부인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4.7 재보궐선거는 어찌되었건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지지해 주지 않으신 55%의 국민들께도 당연히 사과드려야 되고 또 국민 반성문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부족함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40%의 또 국민들에게
국민과 또 지지자들께 또다시 이 반성문을 저희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좀 더 이 부족함이거나 실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더 치유하고 앞으로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정치는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100도씨가 넘어야지만 끓고요. 온도가 점점 내려가도 그걸 못 느끼다가 0도씨가 돼야지 얼어붙는 게 바로 민심이고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뭐 끓어야 된다면 10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얼어야 된다면 열심히 또 정말 차가워지고 냉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 2일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던 글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책을 냈죠. 최근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당시 또 당내 의원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조국 사태 당이 사과할 부분이 아니다. 당 사과 부적절하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후보도 사과하고 대표도 사과했는데 전 법무부 장관은 이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 후보와 대표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최종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어찌됐건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검찰의 이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좀 이 비인간적인 행태들, 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형태의 수사 관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양한 것이 어떤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수없이 많이 당했던 일인데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공표와 조롱하기, 이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자든 경범죄자든 그래도 법이 정한 헌법상의 원칙은 서로 지켜줘야 된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이 그 힘없는 개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서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을 주고 저나 뭐 제 가족이나 많이 당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또 수사 과정 발표를 통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 문제는 가정적으로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영의 부산대 입학 처분,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조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취소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안타까운 네. 일이고요. 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제 정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김은혜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립니다와 이전의 이야기는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사과 쪽보다는 동병상련, 이해한다,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 네. 어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 혼란스럽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선을 앞두고 계속 없던 일로 돌리는 뒤집기를 많이 시도하고 계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동영상이 나왔습니다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2019년에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비이성의 극치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마음의 빚이 있었다고 했던, 그래서 정의와 공정을 다 훼손한다고 국민들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던 조국 전 장관의 당시에는 왜 이런 사과가 그때는 안 나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소신과 철학이 있느냐라는 그 정체성을 궁금해할 것 같고요. 늘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장동도 후보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지만 비리는 밑에 사람이 저지른 거고, 심신미약도 2018년 PC방 때는 절대 살인에 대해서 심신미약 감형시도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본인은 과거에는 모녀를 살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커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으로 했다.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마치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듯한 그 오락가락하는 행보의 기준은 본인의 소신이 아니라 여론이냐, 그리고 대선에서의 유불리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민성규 의원, 이재명 후보의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사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라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취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사과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사과 아니냐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진심이 담긴 거라면 이 사안은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안은 여권 모두가 다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한테도 사과하라고 설득을 해라. 뭐 이러면서 역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국 사태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선 전과 대선 후보가 된 이후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계속해서 대선 전국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